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로봇 기업종 분석만 2,000개 이상 진행한 멘토 박태욱입니다. 오늘은 LG 좀 보도록 할 건데, 오늘 LG를 왜 보느냐? LG가 이제 큰 폭의 상승이 있거나 하락이 있거나 아니지만, 오늘 3%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근데 LG를 보는 이유는 이틀 뒤에 실적 발표가 나와요.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리뷰를 해도 되겠지만, 실적 발표 이전에 좀 리뷰를 하면서 실적 예상치와 보다 이제 상회를 하는지 하회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 또한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들, 그거에 대한 수혜와 밸류 프로그램이랑 엮이면서 추가적인 이제 시너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데이업에서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볼 건데, 우선 주가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예상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 실적 이야기와 함께 이제 자사주소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들 차트를 보도록 할 거니까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실적적인 부분들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으로 돌아와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는 게 이게 3월 달에 이제 흥국증권에서 나오는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흥국증권에서 3월 달에 대한 이제 2024년 1분기 예상 매출액을 계산을 했는데, YOY로 따져 본다라고 하면 전년 동기 대비에 이렇게 봤을 때 8.6% 상승을 할 것이다 하고 예상 컨센을 내놨고, 자, 영업이익 쪽으로 보면은 5,409억 원 정도 나오고, 이제 2023년 대비의 비교를 YOY로 봤을 때 7%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분기에 이어서 양원 실적이 계속 나올 것이다. 전분기라고 따지면 23년 4분기 대비해입니다. 이렇게 대비해 전분기에 이어서 양원 실적이 계속 나올 전망이다. 자, 별도 지금 이제 연간 이제 연결 재무거든요. 연결 재무 기준이고 별도로 봤을 때도 수익 개선 좀 되고, 그리고 LG CNS의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부진했었던 화학 계열 자회사들도 영업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니까 이번 실적은 작년 1분기 대비해 그래도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연간 매출로 따져본다면 8조 1억 원, 8조 1천억 원, 작년 대비 8.8%, 그리고 영업이익도 1조 7천억 원. 그래서 전년 대비에 7% 성장을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내용들을 좀 더 보면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LG 실적과 LG CNS의 견조한 실적 모멘텀, 그리고 전자, 화학, 통신, 자회사들의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이제 실적 예상 컨센이 좋게 잡힌 거예요. 요거는 이제 3월 달에 나온 실적으로 리포트고요. 해당 부분들은 NH투자증권에서 이제 4월 달에 내준 실적입니다. 보면은 예상치가 나오죠. 지금 2024년 1분기 예상치가 1조 6,590억 정도. 그래서 이제 2023년 1분기 대비의 YY 약 0.6, 약 1% 정도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을 했고요. 영업이익을 봤을 때 이제 2023년 1분기 대비에 2024년 1분기 예상치가 4,140억 원으로 한 마이너스 18% 정도 떨어질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3월 달에 얘기했을 때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둘 다 상승한다라는 이야기였죠. 근데 4월 달에 이제 NH투자증권에서는 매출액은 소폭 올라가지만 영업이익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4월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LG CNS가 지난해 매출 4월달 리포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요 자회사 실적 부진 가능성과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M&A 지연 가능성을 좀 리스크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 쪽이 이제 긍정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거 치고는 리포트의 내용을 좀 긍정적으로 써주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증권에서 예상치를 좀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매출액이 한 1조 7천억 원, 1조 7천 한 600, 그리고 영업이익이 5,220억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해당 부분들을 베이스로 놓고 이게 3월달과 4월달 리포트를 본다면 3월 리포트보다 예상치가 높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예상치보다 높아요. 그런데 4월 리포트보다 이제 예상치가 매출 높고 예상치의 영업이익도 높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 증권에 나와 있는 예상치보다 이제 NH투자증권은 조금 소극적으로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3월 달에 나온 흥국증권 베이스로 보면은 매출액이 조금 상회, 그리고 영업이익도 조금 상회하게, 좀 러프하게 긍정적으로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평균치를 좀 구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예상치와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 예상치 부근 정도 나올 것이다. 약간 상회하거나 약간 하회할 정도로 좀 나올 것 같은데 영업이익은 조금은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18% 전년 동기 대비 18%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 LG CNS에 대한 매출이 잘 나와요. 아직 상장이 안 돼 있는데 LG CNS는 지난해 매출 5조 6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4,64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의 13%, 그리고 20% 증가한 수치를 보여줬고, 당기순이익을 따져본다면 26%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LG CNS가 IPO를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LG CNS가 지금 비상장이니까 기업 가치가 한 6조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LG 업계 이야기를 좀 가져오면은 상장 주간사단도 연초 거래소에 시기를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연내 상장 예비 심사 청구안을 검토는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LG CNS 관계자는 이제 상장 시점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LG CNS에 대한 IPO와 상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기대는 해볼 수 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을 우리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되고, 이게 실적적인 부분들을 별개로 실적이 매우 기대치보다 하회하지만 않는다라면 LG에 대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좀 드물다,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방금 본 것처럼 LG CNS에 대한 상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라면 LG 자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LG를 좀 봤을 때 제가 메이데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저 PBR 관련주로 충분히 엮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4년 하반기에 주주환원 쪽이 좀 부각이 될 거예요. 왜 부각이 될 거냐면 2022년 하반기부터 매입하기 시작한 자사주 5천억, 요 자사주 5천억이 올해 상반기에 완료가 됩니다. 5천억이라는 자사주 매입이 2022년 하반기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럼 상반기에 매입이 완료가 되게 된다라면 우리가 LG 하반기 중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소각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소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라면 우리가 중장기적인 이 소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면 당연히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같이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LG가 항상 이제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2022년부터 이제 24년 상반기까지 자사주 매입을 하고 하반기에 소각을 하면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펼치면 주주환원 플러스 자사주 소각 플러스 이제 하반기에 지수 ETF 편입과 함께 이제 저평가 타이틀을 벗어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LG를 볼 때 만년 저평가인 LG가 이번에는 이 앞전에도 이제 저PBR 관련으로 이제 강한 상승을 보여줬으니까 요번에도 이제 실질적으로 자사주 소각과 함께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밸류 프로그램과 이제 엮이면서 LG가 다시 한번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RSI도 볼 수가 있는데, RSI를 본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 RSI의 이 윗선과 아랫선이 있는데, 요 아랫선이 온다면 과매도 구간이라는 겁니다. 안 보이시죠? 네, 요거를
좀 이쪽으로 보면은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RSI가 과매도 구간에 왔다라는 건 그만큼 매도가 과하게 나왔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웬만한 이제 몸집이 큰 기업들은 과매도 구간에 올 때마다 주가는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과매도 구간에 내려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의 모멘텀을 항상 보여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과매도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RSI가 올라가면서 주가도 다시 한번 이 고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절반 정도까지야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모멘텀들이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존재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도 과매도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이제 거의 상반기에 끝나고 하반기에 소각을 하반기에 진행을 하고 여기에 힘입어서 밸류업 프로그램 플러스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면 LG도 충분히 저평가 라인에서 벗어나서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제가 여기 세 가지 이제 매물대 라인들을 그어놨는데 이 라인들을 하나씩 돌파해 나가면서 올라가는지 이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2일 뒤에 나오는 실적 발표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면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눌러주시고요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